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의식조절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몰입이라는 것, 플로우라는 것, 그것이 이제 최적 경험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자주 일어나면 더 좋은데요. 이 채석 경험할 때 우리는 아주 강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능률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는 일도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몰입 상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칙센트 미하이는 우리의 의식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그런 과학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지요. 사실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칙센트 미하이는 짐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고 영재죠. 근데 부모가 이혼 수속 중에 이 짐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이 되어서 위세척을 하고 회복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부모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계를 잘 이렇게 복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고 있는 아주 좀 다양한 그러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짐의 경우에 부모가 이제 1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들어갔고요.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고등학생 짐은 주중에는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주말에는 아버지랑 같이 지내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극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또 부모들이 간 이기적이게도 짐이 자기랑 있을 때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모를,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난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짐이 자기 편을 들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죠.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쓴 일기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엄마를 미워하기 싫어요. 아빠도 미워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마세요. 이런 글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참으로 다행히 빨리 발견되었고, 그리고 부모가 관계를 복원시켜 간 그러한 케이스 있지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좋은 다양한 결과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짐이 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이혼 수속 중에 아주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고요.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니까 아주 외로웠죠. 부모가 편가르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짐은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등학생이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피폐함 속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를 의식의 무질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짐이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짐이 조금 더 독립적이었다면 부모 이혼이 자살을 기도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가까운 친구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짐은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짐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면 아마도 그의 자아는 더 많은 힘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제 불행하게도 이러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식센트 미하에는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가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내 의식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아주 자기 스스로가 자주적인 그러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의식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왜 의식 조절인가? 네, 왜 의식 조절인가? 네, 우리 자 안에는 의식과 의도와 주의 같은 것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총체죠. 자아는 내 의식에 들어온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식은 정보 본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죠. 의식 속으로. 감각, 느낌, 사고, 의도 등이 발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들의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의식이 되겠는데요. 근데 의식을 여기 들어있는 정보들을 그 수많은 정보들을 그것을 선별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많은 정보 중 원하는 것을 선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의도대로 주의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 주의라는 것은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겠는데 우리의 그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도로 집중된 그러한 주의력을 발동시킵니다. 이것은 주의라는 것은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필요한 가장 유용한 도구죠. 이 모든 것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자아가 되겠는데요. 우리 고등학생 짐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그 부모의 이혼 때문에 갈등과 고독과 소외, 외로움, 두려움 같은 것에 많은 그러한 의식이 정보가 있었던 거죠. 의도는 본인은 그 상황에서 무방비였습니다. 그러니 주의라는 것도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는 집중되지 않죠. 와해되고 따라서 자아라는 것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자살 시도였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순신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본다. 이 이순신에도 의식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겠죠. 조선시대에 전란이 일어나고 또 가족관계, 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라든지 그 국가에 대한 그 애통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식에 들어와 있는, 정보본부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일 텐데요. 이순신은 의도를 갖게 됐죠. 이 국가를 반드시 위기에서 구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도를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의도를 가지게 되면은 정보를 순소화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정보들 중에서 과연 국가를 위기에서 보호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한지를 선별하게 되겠죠. 일본군하고 이제 싸워야 될 것이고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정보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의력이 발동되죠. 고도로 집중된 주의력이 발동돼서 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북선을 만든다, 여러 가지 전략을 짠다, 무기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이 총 집중되어서 결국에는 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자아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의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 의식 조절이 필요한가? 이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주도하기 위해서 의식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온다.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의도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선별하게 되고, 선별이 가능해지면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의가 집중되고, 주의가 집중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자아로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가능하신가? 똑같은 조건이죠. 부모는 이혼 수속을 하게 되고 혼란에 빠져 있고 두렵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식 조절을 한다면 최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매우 집중된 주의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의식 조절, 내면 집중,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내 삶은 온전하게 내가 주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짐은 어떻게 하면은 의식의 질서를 이룰 수 있던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살하기 전의 상태건 지미의 의식이 무질서 상태였다면, 그럼 어떤 시기 되면 의식의 질서 상태가 되느냐?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죠. 부모의 이혼, 갈등, 외로움,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의도를 갖는 것이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나는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가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자기 의도를 만약에 갖는다면, 또 우리 짐은 영재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나는 MIT 공대를 가겠다. 이런 마음을, 의도를 갖게 되면 주의력이 발동되죠. 그래서 나의 삶을 고양시킬 매우 집중된 주의력이 발동됩니다. 주중이나 또 주말에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주의를 집중돼 있는 짐은 자신의 의도죠. 내가 빨리 대학 가서 내가 독립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겠죠. 집중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몰입 상태가 옵니다. 플로우를 느끼게 되고 체습 경험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자각, 내가 내 주인공이라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조절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하게 내 정신으로, 내 주도하에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메커니즘입니다. 센트 미하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는, 몰입이라는 것은, 최적 경험이라는 것은 자아를 통합하도록 도와준다. 나의 내면의 통합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더욱 합치되는 느낌, 그것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짐은 부모를 거리를 두면서도 참 안 됐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마음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독립된 개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플로우라는 것은 우리의 복합적인 자아를 가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지만 즐거워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